아이들이 평소에 쓰던 영어, 스피킹에서 점점 말이 줄어든다. 혹은 라이팅에서 안 하던 스펠링 실수가 생기거나 혹은 이 두 영역에서 점점 알던 단어도 생각해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치동 해저쌤입니다. 아이들 여름방학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곧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름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 영어 학원 보충도 보충일 거고 또 새로운 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책 읽는 시간이 많이 확보되었을 텐데요. 그동안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올해가 시작되었고 다녔던 영어 학원이 있다면 이제 반년을 조금 넘기는 것이니 그 전에 비해 얼마나 영어 실력이 늘었는지, 향상되었는지 혹은 유지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실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영어 학원을 다녀도 왜 실력이 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는지도 현실적인 방법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제게 아이 영어 레벨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가 보통인데요. 아이들이 평소에 쓰던 영어, 스피킹에서 점점 말이 줄어든다. 혹은 라이팅에서 안 하던 스펠링 실수가 생기거나 혹은 이 두 영역에서 점점 알던 단어도 생각해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 정도가 있을 건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워낙 영어 몰입 환경에서 지내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영어 노출이 현저히 확 떨어지는, 그래서 익숙한 영어 단어나 구문도 멈칫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학원에 다녔더니 영어 실력이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이 노출량의 차이고 그만큼 몰입 환경에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유창성이나 자연스러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시고 아셔야 하겠는데요. 다만 우리 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이상 다녔는데 우리 아이가 새로 배우는 어휘가 딱히 없는 것 같아. 혹은 다른 영어 학원 테스트를 봤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아니면 SR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가 지난번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읽고 있는 책에 변화가 없거나 더 쉬운 책만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학습적으로 도전될 만한 것이 없고 그래서 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구간이 지속되었을 때 그때는 조금 눈여겨보실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어학원을 다니면서도 실력이 떨어지는지 그 이유도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제 퀄리티입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친구들에게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요. 이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들마다 숙제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과 생각을 들였는지에 따라서 이 퀄리티 차이가 확 차이가 납니다. 만약 지금 다니는 어학원이 이런 숙제 퀄리티를 신경 쓰고 관리하는데 진심이다 하면 이미 여러 번 숙제를 어떤 식으로 해와야 하는지 설명도 해주셨을 것이고 또 숙제마다 첨삭이나 코멘트를 남겨주셨을 거예요. 또 그 외에 퀴즈나 테스트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연락을 취하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진심으로 영어 학원을 재밌게만 다닌다. 숙제하는 시간이 얼마 쓰이지 않는다. 또 학원에서도 별말이 없었다. 라고 하면요. 한번 숙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아이가 어학원 단어 공부나 리딩 문제, 라이팅에서 아마 숙제나 퀴즈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예상하고 큰 노력 없이 이 패턴을 외워서 공부가 아닌 꾀로만 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원에 계속 다녀봐도 남는 게 없을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 학원과 아이 레벨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지금 다니고 있는 영어 학원이 우리 아이가 이미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거나 그래서 너무 쉽거나 혹은 반대로 이 학원이 너무 아이 수준보다 어렵다. 그래서 아이가 학원 진도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이 두 경우에 지지부진한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학원이 우리 아이 레벨보다 쉬운 경우라면요, 먼저 학원 선생님과 상담도 해보시고요. 또 아이가 반에서 어떤 수업 태도를 갖고 임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학원의 진도를 따라가는데 이 친구가 어려움이 없고 또 쉬운 레벨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게 맞다면 학원에서 한 단계 윗반으로 갈 수 있는지 상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학원을 옮기는 방법도 있겠고요. 반대로 학원 자체 레벨이 우리 아이에게 어려워서 아이가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면요, 당장 학원을 옮기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 학원 진도 나갈 것을 예습 또 복습 집에서 함께 봐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이라도 들어본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에 임할 때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합니다. 그러니 영어 학원 교재나 또 학원 교과서 같은 거를 한 번씩 미리 읽어보시는 정도로 집에서 해주시면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어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실력이 안 느는 세 번째 이유는요, 커리큘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는 초등 때 4대 영역,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배우는데 보통 주력을 합니다. 학원마다 그 4대 영역에서도 뾰족하게 잘하는 부분이 분명 다를 거예요. 어떤 학원은 말하기, 듣기 위주의 커리큘럼이 강하고 또 아이들이 재밌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집중하는 반면에 다른 학원은 리딩 위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원은 문법과 쓰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들어가고 있는 이 어학원이 다니기 전에 4대 영역을 골고루 봐주기에 들어갔기는 하지만 분명 아이가 더 잘 받아들이고 또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허술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는 학부모님들께 완벽한 학원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보낼 때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습니다. 바로 학원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리고 이 학원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고, 학원에서 리드할 부분은 학원에서 리드하게 하고 학원에서 못하는 부분은 집에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학원을 고르실 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이 마인드로 접근해 보실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면 어떤 학원이든 분명 취하실 부분들이 있고 배워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어 학원, 어학원을 다녀본 후 우리 아이들의 실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고 또 그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